최근에 당근마켓이 2021년에 2조 9천억이었다가 지금 24년에 한 5조 4천억 정도까지 이렇게 추정하고 있답니다. 뭐 딱 두 배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매출이 된 것 같습니다. 3년 사이에.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근마켓의 이 거래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5조 4천억이 아니라 6조, 8조, 10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이소도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저가 상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더욱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네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지갑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싼 거, 어떻게든 괜찮은 물건들을 찾으려고 하는 손품을, 발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 상품보다 중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중고 상품을 되게 자연스럽게 거래를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중고를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받아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고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안 좋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새 거 사지 뭘 저렇게 중고를 사냐 뭐 이런 마음들이 강했죠. 근데 지금은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제 중고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누그러졌기 때문에 그 중고 상품에 대한 거래 플랫폼이 좀 더 활성화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양질의 이제 중고 상품, 리퍼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 시장이 이제 서로의 우리네 삶을 또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소비의 형태가 변모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바뀐다라고 봐야죠. 이제 앞으로 새 차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더 많이 선호하겠죠. 중고차도 괜찮고요.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곳이 여기가 가로수길이다 보니까 비싼 외차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차값이 2억이다, 3억이다, 4억이다. 뭐 웬만한 이제 지방의 아파트 가격쯤 되는 차들이 굴러다니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은 과연 무슨 돈으로 저렇게 비싼 차를 사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 가로수길에는 부자가 정말 많은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다니다 보면 공실이 너무 많은데요. 저렇게 엄청난 공실은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 공실은 공실이고 부자는 부자인 건가? 라는 좀 의구심도 들고 좀 봐야겠죠. 아마도 앞으로 살면서 경험하면 견디고 느끼고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 많은 염려들도 하며 살겠죠.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의 이제 소비력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라는 거. 적은 돈으로 살아가야 되다 보니 중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하나 살 때도 예전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바뀌어갈 거다라는 것.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고민으로 이제 앞으로를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전보다는 앞으로가 좀 더 녹록지 않고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좀 견디고 맞이하고 대비하며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당근마켓이 매출이 늘어나고 소비가 이용이 늘어나고 다이소 같은 곳 또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게 우리네 사회의 소비가 그만큼 이제 줄고 있는 게 아닌가. 절대적인 소비 자체가,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증거 같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참 의견들이 분분하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급여가 좀 넉넉해야 여러 가지로 소비도 더 하고 할 텐데, 어째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예견되는 바로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력들의 인건비를 적게 주려고 신경 쓰고 그쪽으로 계속 초점 맞춰서 인건비를 축소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을 것 같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내수는 침체되고요. 청년들은 결혼하려 하지 않고 연애하지 않고 출산 더더욱더 하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 보면 노동력 부족이 극심해져서 이제 우리네 사회가 성장이
둔화되는 이제 기간이 올 것 같습니다. 좀 서글픈 얘기입니다만은 이웃나라 일본은 우길승천하고 앞으로 다사사회가 되어서 단칼 세대들이 죽어가며 각종 많은 비용들이 감축되면서 청년들에게 투여하고 기업들이 성장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입으로는 저출산 대책, 저출산을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한다라고 떠들어대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여전히 출산한 젊은 부모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너무 많은 이 눈총들이 있다 보니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젊은 이제 청년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 몇이나 결혼을 하고 몇이나 출산을 하나라고 봤을 때, 출산하고 결혼하고 출산한 이 유부남 유부녀 그리고 엄마 아빠 직장인이 매우 적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20대에서 30대 초중 후반의 젊은 남녀 청년들 직원들이 되게 많은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출산율은 쉽사리 올라가지 않겠구나.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청년들도 문제지만 일하고 있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조차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이 꿈이 돼버린 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어질지 어려울지 더 많이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울하고 두렵고 겁나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좀 씁쓸하죠. 아무쪼록 당근마켓과 다이소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네 세상이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좀 희망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런 희망이나 기대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죠. 아무쪼록 이런 사회에, 이런 세상에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희망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성장과 발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이 비록 이렇게 침체되고 어려워지고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 개인이 그렇게 침체되고 안 좋아질 필요는 없다. 나는 내 스스로 나의 길을 개척하고 내 삶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 그런 각오, 그런 기대가 있으면 좀 더 그래도 우리네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좀 더 굳게 먹고 스스로가 희망이 되고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다이소나 당근마켓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적절하게 이용하며 이 얇은 지갑 사정을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